시간에 배운 게 투부정사의 이제 명사적인 용법이었지 얘들아? 그래서 명사적인 용법으로 투부정사를 쓸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 뭐뭐? 하는 것, 그치? 투부정사가 명사로 쓸 때는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 요렇게 해석이 됐었고 이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는 문장의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문장의 명사 자리 주어, 문장의 명사 자리 목적어, 문장의 명사 자리 보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리에 투부정사도 명사로 쓰일 때는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했어. 왜? 이 말은 다른 걸로 쓸 때는 들어갈 수는 없겠다, 힘들겠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은 명사적 용법에서 이제 추가로 가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볼 거예요. 자, 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도 얘들아 명사야. 얘네도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입니다. 명사적인 용법.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먼저 그림으로 좀 볼 텐데요. 자, 앞에 이렇게 보면은 퍼즐 플러스 투부정사가 있죠. When to have, what to do, how to get, who to invite 또는 whom to invite, where to buy 이런 식으로,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뭐뭐 해야 하는지라는 의미로 쓰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의문사 하는 걸 합쳐서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가 명사라고 했으니까 문장에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 자리에 얘네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가 뭐가 있냐면 쫙 봤을 때 when이 있었어요. when, 언제의 의미를 가진 거죠. when, 언제. 그치? 그리고 where도 있지 얘들아. 어디서 라는 뜻이죠. 어디에서. 그리고 what도 있죠. 무엇. 근데 얘가 무엇도 되지만 얘들아 무슨 이란 뜻도 돼. 너 무슨 음식 좋아해? 이렇게 말할 때 What food do you like the most?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which도 있어요. which 하면 얘들아 what이랑은 좀 달라요. 어떤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 Which color do you like? 하면서 blue or red 하면 너 blue랑 red 중에 어떤 색깔 좋아해? 선택지가 있는 걸 물어볼 때는 which, 선택지가 없는 걸 물어볼 때는 what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why는 안 쓰고요. how, 어떻게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who가 있었죠. who 또는 whom인데요. who 또는 whom이면은 이제 누가 또는 누구, 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해석을 하겠죠. 자, 얘네들만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나머지 이제 의문사들은 웬만큼 한 겁니다. 자, why는 안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when, where, what, which, how, who 또는 whom 이렇게 알면 돼. 자, 해석을 가볼게. 지를 붙여서 해석하면 되거든 얘들아. When to have meals, when to have meals 예시랑 같이 봅니다. 음식을 언제 먹을지는 이란 뜻이죠. 음식을 언제 먹을지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부터 meals까지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 해당해. 그러면은 언제 음식을 먹을지 이게 명사가 되는 거지 얘들아. 그치? 여기까지가 명사야. 자, 명사면은 문장에 주어에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다. 주어 자리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왔고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주어에 올 때는 얘들아 3인칭 단수 취급받을까 복수 취급받을까? 단수, 그치? 단수 취급을 받아요. 왜냐면 to부터 끝까지 meals까지 요 한 블럭으로 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is라는 동사 앞에 s 붙은 복수 명사가 있어도요. 이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는 meals가 아니라 언제 먹는지 라는 이 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구를 주어로 받을 때는 우리 3인칭 단수 취급해준다. 그래서 is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are 안 된다. 이렇게. 3인칭 단수 취급받으니까. 자, 또 다른 예시 한번 볼게요. Let me know. 알려줘. 라는 거죠. 자, 뭐를 알려주냐면 what to do. what이 무엇, 무슨 이란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을 할지 좀 이상하니까 무엇을 할지로 해석하면 되겠네. 자, 무엇을 할지 알려줘. next. 다음번에 next까지 그냥 이렇게 합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쫙 했을 때 얘도 문장의 명사이고 지금 봤을 때 알려줘. 무엇을 알려주는지를 말해주는 know의 목적어로 쓰였죠. 이거 know의 목적어. 목적어 자리다.
그래서 목적어도 얘들아 항상 명사만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볼게요. how to 동사 원형이면 어떻게 뭐뭐 할지 라는 뜻이었거든. 그러면 can you tell me?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너가? 그러면 tell이 4형식 동사잖아 얘들아. 나에게 이것을 말해줄 수 있어 라고 해서 직접 목적어의 자리에 how to get to the museum 이라는 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구가 나왔어요. 그러면 get to the museum 하면은 박물관으로 가다 라는 뜻인데 how to가 붙어서 어떻게 갈지 알려줄 수 있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쌤은 가끔은 요 how to 같은 경우에는 그냥 how to 동사 원형을 어떻게 할지로 해석해도 되지만 이걸 그냥 조금 간단하게 뭐뭐 하는 법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같은 의미잖아 얘들아. 뭐뭐 하는 방법, 어떻게 뭐뭐 할지 같은 말이죠. 그죠? 같은 말입니다. 자, 얘도 명사이기 때문에 직접 목적어 자리에 왔다. 그치? 여기도 명사다라고 한 번 더 체크를 해줄게요. 직목 자리에 왔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갑니다. Claire asked me. 클레어가 4형식 물어봤어. 자, 누구에게? 나에게까지 나왔죠. 이제 나에게 무엇을 물어봤는지 직접 목적어가 나와야 할 차례에 그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왔잖아 얘들아. whom to invite 또는 who to invite. invite가 뭐예요? 초대하다. 그럼 whom은 누구란 뜻이니까 누구를 초대할지 물어봤어. 근데 to the party 그 파티에가 붙은 것이지. 자, 그러면 얘도 얘들아 명사다. 그치? 명사니까 직접 목적어든 간접 목적어든 나올 수 있다. 목적어 자리라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직목 자리에 나왔다. 자, 마지막 the problem 문제는 뭐뭐이다. 지금 주어 동사까지 나왔죠. 문제는 뭐이냐면 where to buy a train ticket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은 where이 어디라는 뜻이니까 어디서 to buy 살지입니다. 무엇을? 그 열차 티켓을요. 자, 명사니까 우리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보어 자리에 들어온 거죠. 근데 보어도 보어인데 얘들아 어디를 설명해주는 보어냐면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야. 그치? 문제는 트레인 티켓 어디서 사냐 이거니까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는 자리죠.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보어가 아니라 주격 보어라고 그치?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어디서 사야 할지, 언제 만날지, 누구를 초대해야 할지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돼.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요. 의문사 플러스 주어 슈드 동사 원형으로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그 where to buy a train ticket을 한번 바꿔볼게. 얘를 한번 바꿔보면은요. 자, where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should buy가 들어가야 되겠지. where 주어 플러스 should buy a train ticket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주어만 우리가 새로 넣어주면 돼. 나머지는 이미 있던 거에다가 should만 집어넣으면 끝이었거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돼 얘들아. 누가 트레인 티켓을 사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문장에서? 내가 또는 뭐 우리가 이런 거죠. 그냥 I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해석을 해서 유추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어디서 사야 되는지입니다 라는 거지. 자, 뒤에도 볼게요. 여기 한번 봐볼게요. 맨 밑에 있는 예시. They didn't tell us. 그들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4형식 직접 목적어 로 이 자리에 이제 직목 자리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온 거죠. when to 언제 뭐뭐 할지란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지. 언제 뭐뭐 할지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when to start the race 그 경주를 언제 시작할지 말하지 않았어요. 자, 이거를 의문사 플러스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의미가 똑같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그 레이스를 시작할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의미를 추론해 보면은 레이스를 누가 시작하냐? 바로 그 사람에게 얘기를 들어야 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when we should start the race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있잖아. 의주동에 should 들어간 거. 이런 의주동을 우리는 원래 간접 의문문이라고 불러. 너네들이 어떤 문장을 해석을 해봤을 때 순서가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의주동의 어순을 우리는 간접 의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간접 의문이 어떤 뜻이냐면
의문사 의미 넣어서 전에 얘기했어. 뭐뭐 할지로 끝내면은 얘가 간접 의문의 해석이다 라고 했어. 그래서 언제 뭐뭐 할지, 어떻게 뭐뭐 할지, 왜 뭐뭐 하는지, 누가 뭐뭐 하는지, 무엇을 뭐뭐 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로 끝나는 애의 품사를 따져보면 명사, 형용사, 동사 중에 뭘까?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까지 해보자. 무슨 사일까? 지로 딱 끝나. 동사 4개 중에 봐봐 얘들아. 아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품사는 뭐였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품사 명사. 그치? 명사. 근데 이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목적어에도 오고 주어에도 오고 보어에도 왔던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명사인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랑 똑같이 쓰일 수 있는 애가 바로 의, 주, 슈드 동사 원형이라고 했거든요. 얘가 간접 의문이란 말이야. 의주동이니까. 그러면 얘도 품사가 뭐가 된다는 거야? 얘도 품사가 명사야. 의주동도 품사 명사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문장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동사 자리에 should를 쓰면은 의문사 투부정사랑 똑같더라. 자, 그러면은 예시 하나 더 볼게. I don't know. 나는 몰라. How to study that subject. subject 과목이거든. 그 과목을 how to study.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나는 모르겠어. 공부할지를 모르겠어.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의문사 플러스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꿔봅시다. 자, 의문사 먼저 뭐 써줘야 돼요? how. 그치? 자, 주어. 누가 그 과목 공부해야 돼? 이 방법을 지금 모르겠다 하고 있는 누가? 내가. how I. 그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 쓰기로 했죠? 그럼 how I should 한 다음 뭐라고 쓰면 돼요? 동사 원형 들어갈 거 지금 여기선 study죠. study the subject. study that subject. 요렇게 이어가시면 되겠죠. 이거 subject. 요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 똑같다. 의미 똑같다. 요거 알아놔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얘들아 어디를 좀 풀어볼 거냐면요. 뒤에서 여기 5번 한번 풀어볼게요. I didn't know what to say to Jane. What to say, 무엇을 말할지 란 뜻이죠. 무엇을 말할지. To Jane, 제인에게. 이거를 의미가 같게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꿔봅시다.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꿔볼게요. 의문사. 이렇게 딱 바꾸면 되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what to say to Jane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should 그대로 쓰고 should say to Jane 이대로 가면 되겠죠. say의 동사 원형이니까. 그리고 의문사 what 그대로 쓰고 이제 주어만 딱 살려서 넣으면 되잖아. 자, 주어 누가 들어가야 돼? 제인에게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 누구야? 나. 그러면 이걸 말해야 되는 사람도 누구야? 나잖아. 그치? What I should say to Jane 요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나머지 거는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 그곳에 언제 도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 그러면은 중요하지 않다 부분이 동사 자리고요. 는으로 끝나는 여기 그곳에 언제 도착하는지까지가 문장의 주어죠. 그죠? 의문사 넣어서 to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한번
주어 완성해 주세요. 어떤 의문사를 써야 되는지. 수빈이 다 했어요? 자, 언제니까 의문사 어떤 거 써줘야 돼, 얘들아? 언제 이거니까? 언제, when. 그 다음에 to, 도착하다 써주면 되겠죠? 뭐 쓰면 된대? arrive. 얘가 도착하다라는 뜻이죠? So when to arrive there. 그곳에 언제 도착하는지는 is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자, 얘들아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7번에 4, 8번에 3, 9번에 3. 그 다음에 10번에 5, 11번에 5, 그 다음에 12번에 5, 13번에 4, 14번에 5, 15번에 3, 16번에 3, 17번에 5, 그 다음에 18번에 4, 19번에 3, 20번에 4요. 21번 갈게요. 21번에 3, 22번에 3, 23번에 4. 그 다음에 거기 127쪽 부분 있죠? 거기도 한번 워드 리뷰 테스트 부분 채점을 할게요. 잠시만. 자, 1번에 얘들아 부양하다, support, 부양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2번에 critic이면은 직업 이름인데요. 비평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orphan 하면 얘들아 비평가, 고아라는 뜻이고 composer 하면 얘들아 작곡가야. ER 붙어서 직업이죠. 작곡가. usually 일반적인인데요. unusual이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독특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독특한 또는 드문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얘들아 끝없는, end가 없다, endless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립하다 영어로 found. 그 다음에 9번에 문학 literature 골라주시면 되죠. 9번에 달아나다 escape 써주시고요. 그 다음 10번에 남아있다 remain 써주시면 되겠죠. 자, 뭐뭐를 전공하다 major in이지 얘들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뭐 하다 go on to 동사원이요. go on이 계속 나아가다야. 게다가 in addition이 있죠. 그 다음에 최대 어디까지 라고 했는데 그게 up to야. 그래서 우리 무슨 세일 같은 거 하면은 up to 50% 하면은 최대 50%까지예요. 50%부터가 아니라 일을 그만두다 career가 누군가의 일, 직업이죠. 그래서 and one's career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6번 볼게요. 16번에 government 골라주세요. 행정 및 상업적인 목적들. 그 다음 17번에 의학학위를 받았다. 학위가 degree야. 요건 알아둘게요. 학위라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졸업장 받는 것도 학이고요. 대학교 졸업해서 받는 것도 학이고요. 그리고 대학원 같은 거 졸업해서 받는 것도 학이죠. 모든 것들을 degree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종교 기관이 필요하거든요. 기관 영어로 얘들아 institutions예요. institutions. 그 다음에 군인과 민간인. 군인은 소절인데 민간인은 자 civilization 하면 문명이죠. 그래서 civilians 이게 바로 일반 시민들, 민간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의 사진이 필요하죠. 자, 사진 portrait입니다. portrait 사진. 그래서 portion은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21번. 자, 그녀는 에드거 디가스라는 사람의 작품에 감탄했다라고 해서 admired 써주시면 됩니다. admired. 존경하다, 감탄하다, 와 하고 생각을 하는 걸 admire이라고 해. 자, 그 다음에 화학 영어로 chemistry죠. chemistry 이게 화학이다. 자, 그 다음에 23번에 그들은 다 자랐을 때 약 1.5kg의 무게가 나간다. 그러면 다 자라다, 성숙하다, mature를 써주시면 되겠죠. So when matur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에요. 흑인 여성 우주비행사 astronaut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적어놔줄게요. astronaut. 자, 그 다음에 수컷은 나이가 들면서 이 갈색 선들이 사라진다. disappear 써줘야 되더라. disappear.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2에 대한 연구가 1954년에 발표되었다.
출판되었다라는 의미로도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거 publish라고 합니다. published. was pp로 과거분사 수동태로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1611년에 사망했으나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 했어? 답지 잠깐만. 바로 채점하게 도영아? 이거 채점해가지고 내일 틀린 단어 조비쌤하고 문답할 거거든요? 어. 저번에 쌤이랑 한 것처럼. 감기 걸렸니? 네. 여기 뒤에 있어요. 채점하고 그다음에 그냥 이거 두 개 싹 가져가. 싹 가져가고 틀린 것들 그냥 싹 외워와. 단어. 내려보자. 미안해요. 자, 28번 얘들아. 28번에 깨어있는 부모인데 이때 깨다는 게 잠에서 깨는 게 아니라 생각이 깨어있다. 생각이 뭔가 트여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enlight라고 하면은 누군가의 생각을 깨우쳐주다 라는 뜻인데요. enlighten까지 가면은 근데 깨어지니까 튼드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nlightened 생각이 깨어있는 그런 부모님을 가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는 종군 사진기자로 전쟁 장면을 촬영했다. 자, 전쟁을 써줄 거거든. 그게 종군, 전쟁 다 같은 말로 comba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combat이 얘들아 전투, 싸움이란 뜻이야. 자, 그 다음 마지막 30번 열정, 강인함 그리고 온정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게 강인함 그리고 kindness 하면은 온정이란 뜻이고 여기에 열정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열정, enthusiasm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enthusiasm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I 부분 얘들아 다시 올라가서요. 121쪽 꺼도 돼. 끄자. 더운 사람들 자, 121쪽에서 얘들아 질문 먼저 받을게요. 121쪽 질문. 121쪽 없어요? 없어요? 자, 122쪽. 저 9번 정답이 뭐예요? 9번 정답이 3번이었어. 그 다음에 123쪽 없어요? 너무 쉬웠어 얘들아. 124쪽 126쪽 5쪽 없어? 126, 127쪽에서는요? 126쪽에서는요? 없어요? 수빈이 다 맞았어요? 질문 왜 안 해? 질문 왜 안 해? 틀린 걸 얘기해줘 얘들아. 은성이 다 맞았어? 오케이. 수빈이는 하나만 말해보자. 틀린 거. 15번. 15번만 하나 볼게요. 가온이도 그때 이제 못 들었으니까 같이 이제 연습 겸 풀어볼 건데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을 볼 때는 가온아 5번부터 올라갑니다. 5번부터 올라가요. 그래서 5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5번의 내용 확인 그 다음에 다시 보기에서 4번 읽고 지문에서 4번 내용 확인 그 다음 다시 3번 읽고 보기에서 지문에서 3번 내용 확인 요렇게 갈 거예요. 자, 5번 보기 먼저 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정치 지도자들의 잡지 표지용 사진을 촬영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부터 볼까? 그는 샷 찍었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샷이
쏘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진을 이렇게 찰칵찰칵 찍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러면 그는 찍었는데 more than 350 covers of magazine. 자, 잡지 표지라는 말이 여기 딱 눈에 보이죠? 그쵸? 촬영했다 샷 이렇게 있었고 그러면 350개 이상의 잡지 표지를 촬영했습니다. 자, 근데 뭘 가진 잡지 표지냐면요. with a portrait of political leaders. 자,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portrait 하면은 사진을 말해요. 그들의 어떤 초상화적인 사진. 자, 그러면은 그들의 초상화를 가진 그런 잡지 표지를 촬영했습니다. 자, 그럼 정치 지도자들의 사진 촬영했다 잡지 표지용으로 맞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다 그 당시에 political leaders의 예시가 되겠죠? such as 하면은 예를 들어 이거잖아, 얘들아. 그래서 such as 샤오핑이라든지 뭐 리차드 닉슨이란 사람이라든지 또는 조지 부시 이런 정치 지도자들의 사진을 잡지 표지용으로 찍었습니다. 350개 이상으로. 자, 그러면은 이거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4번 베트남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여기 딱 보니까 퓰리처상 눈에 보이지 얘들아, 그치? 그러면 아 여기가 4번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The Saigon execution photo that he took in the Vietnam 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that he took in Vietnam 여기 괄호 쳐서 앞에 있는 포토 꾸며주는 거야. 그러면 Saigon execution photo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요 그가 찍었어요 베트남에서. 그쵸? 자, 근데 그것은요 벌어다 주었어요. earn이 뭔가를 벌다란 뜻이거든. 그에게 퓰리처상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4번에서 얘들아 베트남에서 촬영한 사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퓰리처상 받았다? 맞아 틀려? 맞죠? 그 다음 3번 1962년부터 타임 잡지사에서 일했습니다. 타임지라고 이제 유명한 잡지사랑 그리고 신문사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도 타임 매거진 딱 눈에 보이니까 아 여기 잘 읽으면 3번 확인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확인을 해보면 1962년 얘기 나왔고요. 자, 그때 그는요 joined 함께 했습니다. 자, 어디에 Associated Press라는 것에 함께 했대. 근데 얘들아 press가 원래 누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press기 하면 이렇게 쭉 뭔가 눌러서 압축시키는 기계들을 보통 press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press는 누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옛날 사진기 같은 경우에 크게 찰칵하고 눌러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인쇄기도 막 프레스로 찍어서 내야 되죠. 그쵸? 그래서 press가 언론이란 뜻도 있어요. 신문사, 언론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좀 적어놔 줄게요. associated 하면은 이제 연합된, 관련된 이란 뜻이니까 뭔가 언론 연합사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 AP라는 곳에 이제 가입을 했고 and 그리고 after 10 years야. 10년 후에지. 그치? 그러면 1972년이겠네. 그치? 그때 그는 떠났어요. AP를 to work 일하기 위해서 뭐로? 프리랜서로. 근데 누구를 위한 프리랜서야? 타임 매거진을 위한 프리랜서로. 자, 그러면 1972년부터 잡지사에서 일한 거니까 정답 3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쵸? 1대1로 대응하면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는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128쪽으로 가볼게요. 128쪽. 한번 가온이도 여기 뒷부분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어법에 맞지 않는 또는 맞는 낱말을 찾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우리가 그 그래마픽 하면서 얘들아 그 어법 문제랑 이제 비슷하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봅시다. 자, 근데 이제 얘는 항상 이제 주요하게 출제되는 문법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들을 먼저 밑줄을 치고 갈게요. 주어 동사의 수일치, 병렬, 시제, 태, 그리고 준동사, 관계사, 형용사, 부사. 얘네들이 자주 나옵니다. 가정법이랑 조동사는 얘네들 방금 쌤이 밑줄 친 거에 비하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이거 주어 동사, 병렬, 시제, 태, 그리고 준동사, 관계사, 형용사, 부사 요거까지. 자, 그러면은 준동사는 뭐냐? 주어 동사는 알겠는데 준동사는 뭐냐면 동사를 변형한 모든 거예요. 동사를 변형한 것들. 자, 예를 들면 동명사 있죠? 또는 투부정사 있죠? 또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분사 있죠? 분사라고 적을게요. 분사. 분사에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있죠? 근데 분사로고만 써놓을게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동사를 변형한 준동사다. 그러니까 동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 애들이다 라고 해서 준동사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자주 나오고요. 이런 문법을 풀을 때는 얘들아, 일단 요런 거보다는 우리가 여기다 다시 써볼 건데, 보기 확인, 그치? 보기 하나씩 가면서 보기 확인. 그리고 문법 요소 파악. 어떤 문법 요소를 가지고 문제를 냈는지 문법 요소를 파악을 해줄 거예요. 문법 요소 파악해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간단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그 문법 내용들이 한 문제에 다 짬뽕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문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얘는 시제를 가지고 풀어야 되겠다. 얘는 태를 가지고 풀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너네가 보고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 파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주어랑 동사의 수일치 문제를 낼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지금 해제에 딱 밑줄이 쳐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할 거는 첫 번째 단계는 주어 확인하세요. 주어 확인하기. 자,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에다가 시제가 현재 시제면 맞는 표현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제도 확인해 주세요. 이게 주어는 3인칭 단수였거든 얘들아. 그러면 히면에 해제 쓰는 거 맞잖아. 그치? 자, 근데 주어는 맞는데 알고 봤더니 주어를 볼 게 아니라 시제가 틀렸던 거야. 그러면은 또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시제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치? 현재 완료가 아니라 그냥 과거 완료로 써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그냥 과거 시제로 써줘야지 맞을 수도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요거까지 싹 다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앞에 주어 있는 부분을 좀 볼게요. 주어가 짝대기가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어법 문제라서 해석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짝대기는 그냥 과감하게 버려주셔도 됩니다. 우리 문제가 지금 짝대기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짝대기들은 버려. 자, 그러면은 이 앞에부터 우리는 읽어줘야 되겠죠. 자, 오늘날 우리는 effectively domesticated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가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any of the tasks of survivor. 자, 여기서 문장 하나 끝난 거잖아. 우리는 여기 봤더니 우리는 요즘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리고니까 새롭게 문장이 시작을 하고 있네. 지금 보니까 many of the tasks of survivor. 자, 많은 그런 생존의 문제들은요, 과업들은요 has been outsourced. 하청이 되어져 왔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to the wider society. 더 넓은 사회에 하청되었습니다. 아웃소싱이라는 게 얘들아, 내가 만약에 공장 사장이야. 그럼 주문이 들어왔어 얘들아. 그치? 그러면 우리 공장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 공장에서 하기에는 조금 벅찰 것 같은데 시간도 아깝고 그럴 것 같은데 다른 밑에 공장에게 좀 맡기는 게 어떨까 돈을 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하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생존 문제들을 우리는 더 넓은 사회에 하청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맡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봤더니 얘들아 주어가 many of the tasks 여기가 주어거든. 우리 그 생존의 문제들 중 많은 것들이 주어잖아. 그치? 자, 많다고 했으니까 단수인 has 돼요? 안 돼요? 많다고 했으니까 주어가 3인칭 복수야. 그치? 그러면은 have로 써줘야지 얘들아. 그치? 그러면은 has가 아니라 have로 써야 되겠네. 그치? 자, 1번에서 바로 얘는 운이 좋게 우리가 1번만 확인하고도 오케이 된 거죠. 그러면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요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이제 또다시 이 어법은 많이 연습해줘야 돼. 자, 이제 관계대명사. 지금 밑줄 봤더니 관계대명사 what의 밑줄이 쳐져 있네. 자, what을 봤을 때는 너네가 먼저 체크할 거. what 봤으면 선행사 있는지 체크. 근데 선행사 확인했을 때 없어야 돼. 없어야 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체크할 거는요. 뒷문장 확인하세요. 자, 뒷문장은 어때야 되냐면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체크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뒤에부터 딱 눈에 띄어. 뒤에가 원래 더 어려운 건데 얘는 뒤에가 더 쉽네. 왜냐면 is rooted부터 시작을 하고 있잖아. what 바로 뒤에가. 그러면 is rooted가 맨 처음이면은 앞에 뭐가 없는 거예요. 문장 성분? 문장은 항상 주어 동사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is rooted라는 동사부터 시작했어. 뭐가 없어 얘들아? 주어 없네. 그치? 자, 불완전한 문장인 거는 맞았죠. 조건 충족됐죠. 이제는 선행사가 없어야 되는데 얘들아, 선행사의 품사는 명사죠. 요거 기억하면서 갈게요. 자, this is a very common human tendency가 나왔어. 자, a very common human tendency, 이게 선행사의 확률이 높겠지. 그치? 왜냐면 얘는 어붙어서 명사 구가 됐거든. 해석하면 매우 흔한 인간의 경향, 이렇게 딱 떨어지는 명사예요. 자, 그러면 이게 명사라고 해서 무조건 선행사는 아닐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들아? 명사라고 무조건 선행사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가능성은 꽤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겠지. 얘가 진짜로 명사는 맞는데 얘가 진짜로 what의 선행사로 들어온 애냐, 3번의 선행사냐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해석을 해봐야 돼. 해석해볼게요. This is a very common human tendency. 그것은 매우 흔한 인간의 경향입니다. 하고 나서요. 얘가요 얘들아, 요 3번의 진짜 선행사라면 얘네를 이렇게 꾸몄을 때 말이 되어야 돼. 그치? 확인해보자. is rooted, 뿌리가 박혀져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우리의 종이, 인간이죠, 우리 종이면 어떻게 인간이라는 우리의 종이 발전을 했었는지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인간의 흔한 경향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앞에랑 뒤에 모두. 그치? 자, 봐봐. 아리까리 할 수 있어. 이게 진짜 꾸며주는 건지 아닌지. 왜냐면 우리 이 문장 전체 모르잖아. 앞뒤 문장을. 그치? 그런데 확실히 막 이거 아니다라고 싶은 마음은 없죠. 그쵸? 이거 완전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 다시 해석해볼까? 흔한 인간의 경향성입니다. 우리의 종이 발달하는 방식에 깊게 뿌리 박혀져 있는 이거야. 인간의 경향성이 우리 발달의 방식에 깊게 뿌리 박혀져 있다. 말 되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 둘이 꾸며주는 거 괜찮고, 그럼 얘를 지금 선행사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애매하게 출제하면은 안 돼요. 심할서 써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얘 선행사로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선행사가 없어야 되는데 있네? 조건 못 맞췄네? 정답이 3번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앞에 선행사가 있는 관계대명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 대시나 which가 될 거예요. 주격관계대명사 대 또는 주격관계대명사 which를 써줘야 된다.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만만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줘야 돼요. 자, 이제 1번을 좀 풀어볼 건데요.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어법상 틀린 것은 이거야. 자, 얘들 1번부터 좀 볼게요. 1번에 exist 나와있죠. 그쵸? 한번 먼저 너네들이 풀어볼까? 쌤이 3분 줄게요. 한번 풀어볼게요. exist 뜻은 존재하다 라는 뜻이에요. 너무 쉽다. 떠먹여, 이렇게 떠서 먹여주는 거. 자, 이거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결과는 같은 거죠? 그쵸?
정답은 3번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거 2번이야 얘들아. 2번 하나만 좀 볼게요. 자, 2번에 두의 밑줄이 쳐져 있어요. 보통 이렇게 두의 밑줄이 쳐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 잠깐만 빈칸에다가 좀 적어 놓을게요. 자, 밑줄에 자, 두나 아니면 더즈나 아니면 디드에 이렇게 딱 밑줄이 쳐 있어. 얘네가 있어. 얘네가 있을 때, 자, 이때는 가장 먼저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대동사예요. 자, 대동사라는 거는 뭐냐면 앞에 나온 동사, 앞에 이미 한번 나온 동사로 이루어진 그 세트들을 동사구라 그러죠. 이 동사구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가리키는 동사구. 근데 대신한다. 대동사구. 그쵸? 대신한다 할 때 그 대를 쓰는 거예요. 이 안에는 그 대신에 신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신하는 동사구다. 자, 그러면 얘들아, 앞에 있는 이 동사구가 어떤 동사구여야 하는지도 중요해요. 어떤 동사구냐면 일반 동사구여야 돼. 일반 동사구여야 돼. 왜 일반 동사구는 뭐예요? 일반 동사구는 얘들아 비동사구 또는 조동사구 있죠. 빼고 나머지 전부예요. 그걸 우리는 일반 동사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비동사로 시작하지 않고 조동사로도 시작하지 않는 모든 동사구들을 일반 동사구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앞에서 뭐 studied가 나왔으면 걔도 일반 동사구가 되는 거고요. 뭐 produced가 나와서 produce 일반 동사죠. 그래서 일반 동사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대동사 구면은 보통은 이걸로 나오거든. 자, 그러면 우리는 따질 게 앞에 있는 게 사실은 일반 동사구가 아니라 비동사구였어. 그러면 두더지를 못 써. 두더지 못 쓰고 비동사로 대신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동사구가 조동사구였어. 그러면 얘도 비동사나 두더지로 못 써. 조동사로 받아줘야 돼. 그치? 자, 근데 일반 동사로 제대로 나왔다? 그러면 얘네 두더지 중에 하나로 골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에 맞춰서 출제 포인트가 이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일반 동사구를 가리키는지를 확인한다. 자, 확인했는데 일반 동사구를 가리키는 게 맞더라? 자, 그러면은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는요 이 대동사가 쓰인 수일치를 봐줘야 돼요. 대동사의 주어 그리고 대동사의 시제를 일치시켜 줘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까 있었던 문제를 예시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적어놔 주세요. 자, 2번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2번에 이제 두라는 대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확인할 거고, 그런 것들은 보통은 한 문장을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두가 들어간 이 문장을 우리가 보면 돼. 괜히 더 위로 올라갈 필요는 없다. 자, I'm talking about people.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Who share our values. 우리의 가치를 share, 공유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고 and look at the world. share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어서 말하는 거니까 바로 끝내면 안 되겠네요. look at the world.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요. 근데 어떻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the same way. 어떤 같은 방식으로요. 근데 어떤 같은 방식인지 여기에 이렇게 꾸며줬던 거야. 해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다시 해석 가볼게요. 나는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고 우리가 그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어 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두가 가리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뭐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야? 다시 볼까? 세상을 보는 사람들,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우리 엄마는 요리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하는 방식으로. 그럼 할머니가 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뭘 하는 거지? 할머니가 요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는 거죠. 그쵸? 마찬가지. 그 사람들은 세상을 봅니다.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뭘 본다 그랬죠? 세상을. 자, 봐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상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 돼야 안 돼요? 말 되죠? 이게 여기 두가 가리켰던 말이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해석을 해봤더니 이 두가 가리키는 표현은 look at the world였던 거야.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해 나는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럼 look 일반 동사예요? 아니에요? look 일반 동사 맞죠? 그럼 아까 우리가 필기한 거에서 2번은 오케이 된 거지. 그치? 이제 3번 대동사가 쓰인 거. 이 대동사가 쓰인 주어와 이 대동사가 쓰인 시제를 확인을 해보자. 자, 얘들아, 대동사의 주어는 얘야. 위죠. 그쵸? 우리가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니까 두로 쓰는 거 괜찮아? 안 돼? 괜찮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내용의 전반적인 시제를 봤더니 막 사람들이 쉐어 해준다, 사람들이 말하고, 내가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전반적인 시제는 과거야, 현재야? 현재이죠. 그러면은 여기 딱 봤을 때, 여기 대동사의 주어가 위였으니까 두도 됐고, 그 다음에 시제도 현재 시제로 쓰는 게 맞네. 그치? 자, 이것까지 체크했을 때 두가 딱 맞는 거야. 만약에 시제가 과거였다면 did가 맞기 때문에 2번 틀렸겠죠. 또는 만약에 주어가 we가 아니라 she였으면 does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틀렸겠지. 근데 다 충족을 해서 맞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어야 돼. 조금 이 대동사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제2의 3번을 볼 건데요. 제2의 3번에 얘들아 다 보지 마시고요. 잠깐만. 대동사를 보여줍니다. 없네요. 그러면 제2의 3번에 얘들아, 제2 3번에 어떤 거의 문법만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거냐면 2번을 확인을 해볼 건데요. 2번에 원이 보이죠? 그쵸? 여기도 먼저 위에다 좀 적어볼게. 원이나 원스가 밑줄에 있을 때, 원이나 원스가 있을 때. 자,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대명사죠. 자, 대명사들 또는 대동사들을 푸는 방법은 심플해. 가리키는 대상을 찾는 거야. 가리키는 선행사 찾기. 자, 이렇게 찾았는데 이 가리키는 선행사가 단수다. 그러면 원. 왜냐면 원이나 원스는 것 또는 것들이란 의미거든요. 의미가. 그러니까 가리키는 선행사가 복수 여러 개였다. 그러면 원스로 골라주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들아 해석이 좀 들어가줘야 돼. 그치? 얘네는 우리가 조금 어법에서는 해석을 좀 안 해도 된다는 편의점이 있었는데요. 편리함이 있었는데 이런 대명사 문제들, 대동사 문제들은 해석이 들어가줘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2번 지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원인지 원스인지를 생각하면서 가리키는 대상 찾아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석하면서. 그치? 한번 해보자. 2번만 맞는지 틀린지 체크하는 거야.
자,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죠? 1. 자, 먼저 해석이 들어가야 돼. 해석을 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해당 문장을 하면 되는데요. 봤더니 the most obvious way, obvious가 아니라 명백한, 분명한 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가장 분명한 방식은 어떤 방식? identifying 하면 얘들아 확인하다란 뜻이에요. 그럼 확인하는 것에 가장 분명한 방식이죠. 뭘 확인하냐면 a genuine smile from an insincere one 까지가 지금 주어네요. is 나오는 걸 보니까. 자, 그러면 genuine smile, 진짜의 미소란 뜻이죠. 진짜의 미소를 확인하는 건데 얘들아 뭐로부터 확인을 해? insincere 하면은 이거는 진실하지 않은 이란 뜻이거든요. sincerely 진실한 이란 뜻인데 in 붙었잖아. 반대말이죠. 진실하지 않은 것에서 진짜의 스마일을 확인하는 방식은 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요 원이 가리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가리키는 거 뭐야? 진실한 스마일에서 얘들아 insincere라는 것에서부터 진실한 스마일을 확인한대. 그치? 그러면 지금 내용을 봤더니 얘들아 진실하다, 진실하지 않다 반대되고 있죠. 이걸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쵸? from을 기준으로 두고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거잖아. 그러면 진실한 웃음과 진실하지 않은 웃음을 비교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원이 가리키는 게 바로 뭐였다? 앞에 있는 뭐다? 스마일이다 얘들아. 스마일 지금 S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그쵸? 그럼 원 단수인 거 맞죠? 그죠? 2번 맞다. 틀리지 않았다. 로 가셔야 돼. 그래서 문장이 되게 길어갖고 우리가 조금 쫄았는데 사실은 얘들아 얘 원이 가리킬 수 있는 거는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잘 읽으면 돼요. 만약에 원이 이 문장 끝에 있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원이 지금 초반부에서 끝났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여기 원 나온 데까지만 잘 읽어서 원이 가리키는 게 누구냐를 파악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대명사, 대동사 문제 풀 때는 선행사를 체크해줘야 된다. 그치? 선행사를 잘 찾아서 확인하고 단수 복수 체크해보고 일반 동사인지 비동사인지 체크해보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였어요. 가리키는 선행사 찾기. 그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어법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짧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모든 어법을 다 알아야지 잘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에는 너네가 이 자일수의 독해에서는 요 페이지 있죠. 여기만 딱 풀어오세요. 여기만